후백제부터 조선 왕조까지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해 아시아 최고의 역사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에 국한된 관광 거점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해서 세계적인 역사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추진될 밑그림만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서 역사 관광도시로 도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단 서배원 단장, 원광보건대학교 스마트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 전북연구원 장충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민선 8기 전주시의 대표 공약이지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인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둘레 1.7km의 동고 산성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전주성이라고 새겨진 기하가 출토돼 견원이 900년에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쌓은 산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초는 후백제 궁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전주시는 후백제 유적이 있는 온도심에서 유적을 발굴하고 일부 성곽을 복원하는 왕의 궁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후백제 하나의 그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중호수와 승암산에는 관광 케이블카와 꽃의 정원 등이,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에는 생태 테마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세계 테마에 38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2043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를 국제적인 역사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콘텐츠가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문화관광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인 역사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후백제 수도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받아 국가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고도 지정이 전주의 100년 먹거리가 될 역사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업의 얼개가 잘 정리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전체 사업비 규모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대단히 메모드급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배원 단장님, 전체적인 사업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전주시 대표 공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백제 견원왕이 900년도에 전주에 도읍을 세우고 그리고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곳의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주 곳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한데 엮어서 문화를 산업화하고 관광 자원화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로써 한옥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전체 20년 동안 약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에 있고 각 권역별로는 역사 자원을 활성화하는 권역, 그리고 체류형 관광 거점 권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3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어떤 그 자긍심이 됐다든지 그 관광 산업에 충분히 잘 활용됐느냐, 그것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재정립하고 또 이것을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수재민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는 전라가면과 경기전 등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 본고장으로 한옥을 비롯한 한식, 한지 등 유구한 한국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 한옥마을의 방문객 수와 만족도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과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단체의 숙박이 가능한 호텔이나 특급 호텔의 부재, 국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컨벤션장의 공간,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센터, 그리고 테마파크나 관광 편의시설의 부재 등은 전주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표 관광 자원의 부재, 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류 관광객들을 위한 야간 투어 상품 등의 부족은 전주가 발생하고 있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전주시 관광산업의 약점을 한 번에 보완하고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 가치를 확립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역사와 생태 자원을 등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융복합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매우 장기적이고 사업이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충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딱 1년 전인 2022년 12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설정됐다는 점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의하면 역사문화권이나 역사문화환경과 같이 기존에 점적으로 관리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면적인 관리, 그 역사문화권 전체를 포괄하는 면적인 관리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 전역 그리고 관련된 문화권 전역을 아우르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부분에서 오늘날의 정책 기조 또 문화 기조의 결을 잘 읽은 프로젝트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적, 면적 그런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개별 어떤 그 장소랄지 의미들이 이제 연계성 효과를 가지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게 그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배원 단장님, 그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또 추진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럴 경우에 전주시가 기대하는 사업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조와 조선왕조의 역사 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하여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전주의 찬란했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고 아시아 최고의 역사 관광 도시로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3대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되는데요. 건지산과 덕진공원 주변으로 되는 왕의 숲, 그리고 아중호수와 승암산 일대의 왕의 정원, 그리고 구도심 일대의 왕의 궁,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크게 추진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는 데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역사문화 정비법에도 후백제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대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게 된다면 관광객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고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양질의 많은 일자리 등도 생겨나서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새로운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그 한옥마을에 1년에 뭐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되게 그 지역 안에 상당 부분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지 전역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장님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을 꼽자면 전주 고도 지정이랄지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말씀 보태 주시죠. 예,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물론 어려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전주 고도 지정의 경우 문헌 기록과 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확인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후백제라는 국가의 궁성과 도성의 위치를 밝히는 것이 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도로서 갖춰야 할 왕실이나 사찰, 왕릉 등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궁성으로 추진되는 기자촌 그리고 승암산, 무릉마을 일대 여러 곳에서 지금 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경우에도 전국이 역사문화권 권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가야 등은 그동안 전 정부나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고대 역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후백제나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연구 조사에 대해서 국가가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발을 맞춰 협의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장충희 연구위원님, 우리가 그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시간을 어찌 보면 좀 극복해내야 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이제 방금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가까이 조선 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 후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1200~1300년 이상의 시간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후백제 흔적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뭐 계속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가치 도출과 학계의 여러 성과들이 대중들과 공감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그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후백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후백제를 대중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미난 결과들이 도출이 됐는데 첫 번째는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이 후백제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 후백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후삼국이나 고려의 건국이라고 하는 더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부속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후백제가 대중들에게 공감을 사고 그 가치를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후백제만의 콘텐츠, 후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중들의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고도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지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개발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또 더더욱이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업의 성패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특히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성패는 시민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공유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이 사업의 원초적인 목적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과 라이프 스타일을 높이기 위한 것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과 마중물을 전주시는 관광 산업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전주시가 고도 지정이 된다면 어떤 지역은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경우에도 보전과 개발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는데 왕예국어는 더 크고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마찰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가 고도지정이 되면 개발이 어려움이 있는데 왕예공원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이 개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어느 지역은 건물 층수 제한 폐지 등 개발이 된다면 자칫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이를 더 개발시킨다면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민이 누린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이득과 삶의 터전이 반드시 좋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 구성과 함께 일반 주민들도 언제든 소통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의 목적, 과정, 성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진실성 있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주시가 세 차례 전문가 포럼을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모아서 이 왕예공원 프로젝트에도 내실을 기하고 또 고도화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서 단장님, 그 다양한 의견들이 얼마나 충분히 잘 도출이 됐는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가 그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를 이용해서 가치를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 다시 말해 이제 역사 문화 브랜딩화 전략이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책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 참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역사 문화 브랜딩 전략에서는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원이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사업을 발전시키기에는 후백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집약되었고요.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보다는 광역권 연계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근거의 명확성과 우선 사업에 대한 선정으로 국비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 사업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나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프로젝트의 일부를 느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계획을 지금 가다듬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 중에 그 사업 추진을 지역보다는 광역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은 우리 뭐 전주로 제한하지 말고 전라북도 혹은 나가서는 뭐 충청권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포럼 그 내용을 보면 전주의 역사성에만 국한한다든지 아니면 고도 보존이나 복원에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미래에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가 반영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장충희 연구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보호 중점주의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문화유산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보호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한다라는 기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 가장 큰 관건은 아무래도 이런 가치를 아는 시민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또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계속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전략 방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손재민 교수님. 예. 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어떤 역사적 유무형의 자원이 꼭 관광 자원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관광이고 어떠한 곳에 자느냐도 하나의 관광입니다. 왕예공원 프로젝트는 단순히 후백제와 조선시대의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3개의 핵심 사업과 38개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힐링, 휴식, 생태, 치유, 역사 자원 등의 관광객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해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 관광에 적합한 융합형 관광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관광지를 개발했다고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광 기반 시설 등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수용 태세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아까도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수용 태세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좀 제일 급한 게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적으로? 한옥마을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이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이번 불편함이 조금 늘어난 것은 어떤 수요에 맞지 않게 무작정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숙소, 음식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그리고 교통편 등을 이런 하드웨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광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 이번 주에 전주시에서 컨벤션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계획 발표들이 좀 있었고 또 최근에 내년에 그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또 유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규모 수용 시설이랄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이런 것들이 왕예공원 프로젝트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일정 부분 그런데 또 보완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배원 단장님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도시를 브랜딩화 하는데 이제 그 전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이었다는지,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되었는지, 시민들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 차원에서 만들어낸 이 도시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의 역사, 문화, 자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목표나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중장기 사업인 만큼 어떤 공간을 담는 데에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에도 이 사업을 좀 포함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사업 전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처음 이제 사업 규모가 발표가 됐을 때 시민들이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랬고 또 사업이 워낙 장기이다 보니까 또 놀란 측면도 있는데 결국 국가 예산 확보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큰 과제입니다. 전주는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도로 지정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두 번째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에서의 국비를 확보하고 세 번째로는 관광 사업에 대한 부처 공모 사업에 대응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해 8월 고도 보존 및 육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이 4개 도시에 대해서만 고도에 관한 그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전주와 같이 과거에 수도였거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공간도 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전주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1월 달에 공포된 역사문화 정비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후백제가 9번째로 포함이 되면서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후백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두 번째 방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관광 인프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고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그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체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관심도를 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국가 예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가야문화권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시도들이 이렇게 관계가 되면 그게 국가의 그 정책으로 또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만으로 국한해서 가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지원받기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고도 지정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데, 결국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30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후백지의 어떤 역사적 흔적, 근거들을 우리가 사찰, 성곽 뭐 이런 점들을 많이 복원하고 찾아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지원해다오라는 근거를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또 과제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이제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내걸고 있는 그 비전입니다. 달리 보면 우리가 그 과거 정책이나 사례를 돌아보면 반면 교사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해왔던 전주 관광이 가진 문제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하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이 진단이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될지도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민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주하면 한국 전통의 도시, 그리고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옥마을 이외의 관광 자원의 부재, 그리고 체험이나 소비보다는 단순 관람 관광, 그리고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부재가 전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조차 지나친 상업화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 팬데믹 전의 전주 관광과 지금의 전주 관광을 생각을 해보면 큰 변화 없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의 욕구와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팬데믹이라는 대형 외부 영향도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지금 전주 관광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광객의 트렌드는 뭐 대형 관광 중심보다는 또 대규모 관광지를 찾아가기보다는 어떤 소규모의 목적 중심 또 지역 밀착형 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변화되고 개별화되는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설이 조성되었다고 반드시 그곳에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거시적인 하드웨어 기반 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공연, 놀이, 먹거리, 쇼핑 등의 세부적인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충희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보다는 전체적인 그 경향의 변화 속에서 전주가 나아갈 방향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5년간 정말 많은 문화 향유 이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북적북적하고 꼭 가봐야 되는 명소 위주의 관광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용하고 나만이 아는 명소라든지 또 이제 낯설음과 신선함을 즐기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단체 관광, 대규모 관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규모 관광, 저는 또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게 가족 단위 관광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전주가 이런 왕해공원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전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가족 단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족 단위 대상들에 대한 관광 상품이나 프로그램들이 선제적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게 단순히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이 사업이 발표가 됐을 때 1조 5천억 원에 놀라고 20년이라는 시간에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한옥마을이 2002년 무렵부터 추진돼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그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 제 생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전주 시가지 권역을 크게 세 권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 20년의 시간도 어찌 보면 또 짧다고 볼 수도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도 어쨌든 10년, 20년 사이에도 관광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또 수용성을 잘 높여가야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이 사업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우범기 전주시장도 일본의 그 여러 고적들을 아마 방문을 하고 살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국내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참고할 만한 도시들이 어떤 사례가 있을지, 또 우리 전주만의 또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장충기 의원님부터. 네, 오히려 이제 국내외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벤치마킹보다 오히려 전주를 되돌아보고 전주를 더 깊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K컬처라고 하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 K컬처가 점차 이 대중문화에서 그 대중문화를 있게 만든 이 전통문화로 이행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라 함은 우리 전주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 K컬처에 대한 수요층들을 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컬처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하는 한식, 한복 이런 여러 유형들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예.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롤모델은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39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4건을 보유한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왕해공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특례시로 각종 규제 개혁과 국비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참고해야 될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주 또 일본의 교토 과 같은 역사 문화 자원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서울이나 부산 등 수도권이 갖고 있는 접근성이나 기반 시설들을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는 전주만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의 연계로 관광 자원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창성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가 아니라 대전, 공주, 부여 등과 함께 시군 간의 역사 관광 협력 벨트 구축을 통해서 연계와 상생의 노력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후백제 조선의 특화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온리 원의 전주만의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배원 단장님. 예. 예, 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고도로 지정돼서 다양한 연구 사업과 이와 연계된 관광 사업들의 개발이 되고 있는 국내 고도 지역들을 저희들이 한번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 익산, 부여, 공주인데요. 이 도시들은 독창적인 어떤 자기 도시만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관광 어메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관광객들이 고유하고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발전 전략을 구상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주와 주변 도시 관광지와 연계해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질문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장충희 박사님, 우리가 지금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충청권과 유대라든지 연계 협력 사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언급된 고도도 뭐 경주, 익산, 부여, 공주 이런 데들이 있어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축제랄지 어떤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이랄지를 공동으로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후백제도 그런 확장성이 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전북만은 아닙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과 뭐 광주라든지 또 충남까지 또 이렇게 경북 지역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확장에 대한 요소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백제나 신라와 같이 기존의 콘텐츠들이 공고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계가 아니라 아직 전주와 전북이 가지고 있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좀 2단계, 3단계에서 향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삼국시대가 더 먼 시대입니다만 백제나 신라는 일정 부분 오랜 시간 동안 발굴이 되고 복원이 된 반면에 후백제는 오히려 틈새에 있는 역사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그런 작업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됐건 지역적 프로젝트가 됐건 구성원들의 공감이랄지 성원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 동력, 성패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요. 시민 공감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얼마나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단장님? 네, 전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왕의 궁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좀 느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인지도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용어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민 참여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후백제 견훤왕이나 태조 이성계왕과 관련된 축제나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여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다 보면 왕의 궁원 사업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이 가져야 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소재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은 20년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중심의 관점도 녹여져 있지만 미래 중심의 관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주는 24년까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총 1,300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스포츠 관광 거점 사업으로 호남 제일문 일대를 개발하는 1조 4천억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동무원 드림랜드도 단초 600억 예산에서 3천억까지 확장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된 대규모 개발 사업 발표가 자칫 불신이나 피로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사업 전중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단순 관광개발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의 시민들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충분한 설명과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개발 전부터 충분한 설명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요새 보면 사회 시간에 지역 역사나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들 하십니다만 이 왕해공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조금 아이들 수업이나 이런 데 좀 활용해서 관심 갖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장충희 연구위원님. 예. 네.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은 좀 짧은 호흡과 긴 호흡 두 개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짧은 호흡에 대한 공감대 확산들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긴 호흡 측면에서 앞서도 이제 사회자분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2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10년 후에는 이런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느냐,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이 번외자가 되느냐는 지금의 교육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전주만이라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왕해공원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역사적으로 또 재미있게 풀어서 그 가치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이 정책의 이 프로젝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 기간도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정책의 일관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지역에서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소통 그리고 공감. 일방향적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치를 공명하고 동기화했을 때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한 노력이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소재민 교수님. 예, 장기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행정과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 없는 온리 원의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 고도 지정과 함께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등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관학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가능하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왕해공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더 머무르고 싶은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지 전주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 대장님. 예. 예, 민선 8기 출범 이후 왕해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문제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사 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2002년 월드컵을 시작할 때 한옥마을 일대를 전통문화 도시 조성 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비난과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육성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왕해공원 프로젝트도 제2의 전통문화 도시 브랜드로 확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전주의 이 같은 역사적 뿌리,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시 자체를 왕이 거니는 궁중의 정원처럼 역사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긴 시간 추진될 대형 사업인 만큼 야심찬 청사진이 현실에서 잘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